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31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네. 와이 오랜만에 방송하느라 후원자부터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혜원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DG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 애쉬84님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시군요. 네, 저희가 되게 얼마 오래 만이죠? 하는- 그렇죠. 그죠. 한 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8을 보니까 지난달 말일에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마 공개도 아마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공개도 안 시피님이 하고. 열심히 편집 중이긴 한데 네. 요즘 계속 바쁘셔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얌얌님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저랑 같이 아, 일하고 계신 특별 오지님, 게스트. 뭐 본인 소개 이제 이름이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면접 자리 같네요. 지원하신 계기가 뭡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근마켓 SRE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지라고 합니다. 이제 본명으로는 조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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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면접 같은 느낌이었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오지라고 저희 편하게 부르고 있긴 한데 오지는 이제 네트워크 쪽 되게 많이 하시고 좀 그쪽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KT 얘기를 메인으로 할진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네, 그거 포함해서 같이 네. 좀 얘기를 하려고 급하게 어제 게스트로 초대를 했고요. 이 마이크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시네. 일단 네네 자리 옮겨주세요, 마이크. 절묘하게 눈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한테 물어보고 네 얘기해 주세요. 원하는 각도를 네. 마음에 안 아무튼 들죠? 마이크 그렇게 해서 치워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계속 이러시면 다음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어떻게 잘해보세요. 저희가 요즘에 이거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다들 바쁘셔가지고 너굴님도 이제 가족을 챙기느라 바쁘시고 얌얌님도 일에 치여 계시고 저도 뭐 저랑 시피님도 뭐 약간 자잘한 걸로 계속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챙기고 있는데 지금 밀린 것 시피님이 좀 작업해 주시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팟캐스트도 이거 저희 왜 못했었죠? 계속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낙규님이 바빠하셨어요, 되게. 제가 그냥 다음 주에 하자고 했나요 항상? 네, 항상 다음 주에 하자고. 네, 혹은 이번 주 되나요? 한 뒤에 아무도 말을 안 하거나.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밀렸었는데 좀 여유 생기면 계속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도 계속 하고 싶긴 한데 네, 이번에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없어서 어디 가시나요? 다음 주는 워크샵, 회사 워크샵이 있고요. 다다음 주에는 광양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도 가시지 않나요, 두 분? 11월 말 리인벤트. 네, 리인벤트. 그럼 원격으로 하죠. 다음 네, 주는 원격으로 다들 하시죠. 원격으로도 열어주시면 참석하시죠. 리인벤트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요. 미국 가시는 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개인정보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미국 가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네, 그래서 여행을 어떻게 가시는 거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잘 몰라서.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제약 같은 게 이제 유람선을 타고 간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건가요? PCR 검사 받고 네. 그거 검사지를 가지고 이제 가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리멘트도 많이 가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많이라는 게 뭐 예전만큼 아니겠지만. 예전만큼 아니겠죠. 그래서 벌써들 다들 여행 가시는구나 신기하긴 했어요. 지금 또 위드 코로나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그래서 또 풀리면은 저희도 게스트도 많이 모시고 싶고 맞아요.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 중인 게스트가 많습니다. 많았었는데 다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그분들이 목록을 기다리다가 만들었었는데. 막 다른 팟캐스트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KT 망장의 소식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지금
주제를 정했는데 다른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KT. 아, KT 얘기요? 네, 네, 하셔도 네. 돼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3년 전? 그게 저 깜짝 놀랐는데 네. 아현 화재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네. 3년 전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완전 직격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제 집이 마포다 보니까 그게 그때랑 이번이 좀 다른 게 그때는 마포만 안 됐어요. 그렇죠. 마포만 안 됐고 아현동 그쪽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전화도 아마 안 됐었던 것 같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아마 겪었던 거는 그 스타벅스를 주로 가긴 하거든요. 거기서 네. 아침에 작업하고 오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되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TV도 안 됐던 것 같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때. 진짜 뭔가 암흑 같은 느낌인데 왜 안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네. 없잖아요. 되게 멘붕에 빠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오, 뭔가 어떻게 침착하게 이렇게- 대응하셨나요? 스타벅스에 있는데 뭔가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와이파이도 안 돼서 뭐 안 되네 잘. 뭔가 내 컴퓨터가 이상한가? 그래서 차근차근히 재부팅도 해보고 와이파이도 해보고 이 뭐지 이거? 이 스마트폰. 핫스팟 네, 핫스팟 해보고 핫스팟으로. 다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또 KT가 장애났구나.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전화는 되더라고요. 그 전화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전화 돼가지고 안랑 통화를 하면서 집에 인터넷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KT 장애가 보다 또 어디 뭐 기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불이 났다거나 막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있다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출렸었죠. 얌얌님은 그 시간에 어떻게 계셨나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 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럼 이제 네이버페이로 주문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로 사이렌오도 말고 요즘엔 그걸 좀 써보고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렌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망의 이중화가 잘 돼 있네. 네. 아, 그쵸. 네이버 네, 주문은 안 돼 있으니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이중화도 아현동 화재 사건 때문에요. 사실은 아니 이중화를 했다고 스타벅스는 원래 돼 있었을 거예요. 원래 결제망이 이중화가 돼 있고 그 스타벅스는 그 시점에 기사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도 이중화했다고? 돼 있는 걸로 아 그래요. 스타벅스는. 그래서 결제망은. 스타벅스에서 인터넷은 안 돼도 뭐 인터넷 다른 안 것들은 되는. 근데 이제 회사 VPN도 아무것도 안 되고 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냥 다 저 핫스팟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역시 LG로 하길 잘했다 이게 그러면 모바일 LG가 안 되면 LG 스타벅스에 쓰시는 가면 거예요?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도 아니고 삼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 SK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쓰고 LTE를 U 플러스로 이용해가지고 사용한다고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역시 이거 정부기관이다. 그렇죠. 은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일단 스벅에 가야 되는데 공공재죠 스벅은 거의. 근데 스벅은 와이파이가 KT 스타벅스로 맞아요. 돼 있어 네, KT만 그렇죠. 그게 되니까 이번에 안 돼서 그냥 스타벅스 이참에 SKT 스타벅스, KT 스타벅스, LG 스타벅스 다 여는 게 어떨까? 저는 네. KT 쓰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마포 때 겪었던 게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쵸, 진짜 그런 뭐 느낌이죠. 그렇겠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번에 좀 저희 마음이 회사는 KT만 쓰거든요. 네. KT 하나 망 있고 근데 저희 회사가 유니파이 설치를 해놨는데 유니파이가 네네. 약간 그 컨트롤러 없이 썼었어요. 지금까지는 아. 컨트롤러 없이 아이맥에다가 도커 띄워서 컨트롤러를 운영했었는데 네네네. 걔가 간혹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컨트롤러 교체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또 회사 망이 안 되나? 그러고 이제 LTE를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트위터가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일단 새 로딩이 안 되고 슬랙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광양도 인터넷이 안 된다. 거기도 KT거든요. 그래서 KT 장애구나. 여러분 침착하시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심지어 저희가 이제 맞아. 결제도 안 되잖아요. 가보니까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그래서 저희가 가려던 식당에 이제 여쭤봤더니 여긴 결제된다고. 그래서 거기 다른 방이었나 보군요. 들어갔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것도 진짜 결제 안 그리고 되면 밥을 먹는데 풀렸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서울부터 먼저 좀 급하게 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빨리 풀렸는데. 근데 그래도 저희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이게 장애가 나면서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AWS 쓰시죠. 네. AWS도 장애가 났어요. 한국. KT랑 같이. 저희 한국을 안 쓰니까. 한국을 안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걸 또 받으니까 네. 이게 KT가 안 된다고 내가 좋아할 게 아니구나. 그쵸. 근데 다행히 거기도 이제 KT 전역 장애였잖아요. 이번에 너무 크게 장애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티가 안 나긴 했는데 AWS도 장애가 좀 있었고
이게 뭐 완전히 막 퍼져서 내부 네트워크가 장애가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외부 연결 같은 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도 뭐 자원 쪽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어차피 KT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퀘스트가 그냥 이렇게 쭉 빠져 있거든요. 한 10%에서 20% 정도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뭐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KT 장애 나면 우리 것도 장애 나겠구나. 다행히 이제 장애 때문에 아무도 당근마켓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죠. 그쵸. 인지조차 못하죠. 다른 망에선 잘 됐었을 것 같아요. AWS 일부만 그랬던 것 같고 실제로 리퀘스트 들어온 거 보면은 동작을 멈췄던 것 같진 않아요. 네. 대부분이 잘 트래픽을 동작했다. 받고 있었고, 네, 저희도 AG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사무실도 막 와서 복구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아마 사건이 11시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 같은 경우는 재택을 하고 있고 이제 허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옆집이 철거가 되고 있어가지고 케이블을 끊어먹었나 보다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희 집도 네트워크는 또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U+ 회선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하니까 잘 돼서 일단 허드를 여기 잠깐 여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 개인 집이 지금 이중화 돼 있다는 것부터 범상치 않다는 거를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토폴로지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하는데 다른 팀원 한 분이 갑자기 허드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들어오시지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슬랙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이제 막 AWS 장애 났다고 이제 TAM 분께서도 막 슬랙을 올려주시고 다른 분들도 막 회사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당근마켓 교보타워로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 쪽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임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세팅을 다 해놓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U+ 백업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장애가 이제 라우팅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외망은 또 잘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장비가 백업망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포트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을 하는 링크 모니터링이었어요. 네네네. 네, 전환이 또 안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안 바뀌었다는 거죠? 네,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전환을 했던 또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망으로 바꾸고 나니까 바로 또 복구가 되더라고요. LG로 바꾸니까. 네. 심지어 임시망 작업을 해놨는데 걔가 또 작동을 못했던 그렇죠. 자동 백업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망을 이중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이 스위칭이 되는 모니터링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뭐 개발자분들도 뭐 AWS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실 때 뭐 L4로 모니터링을 할지 아니면 L7 레이어까지 볼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헬스 체크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큰 교훈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역시 장애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번에는 되게 면역력인가요?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미 저희 SRE에 되게 위협을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인터넷망이랑 전화망이랑 다른 걸 써야겠다. 슬랙에 그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개발자 아닌 분 중에서도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장애를 겪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예전에 게임데이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 방송에서. 네. 방송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 게임데이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개발자분들이 장애를 겪는 상황에 투입이 됨으로써 그걸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겪으면서 비슷한 어떤 장애를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장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장애를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장애 대응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놨지만,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얼마든지 해봤지만 실제 상황에서 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거 겪고 나서 하는 거랑 아닌 건 또 차이가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짜 사람들이 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중화를 해야 되지 않나. 집에 인터넷이랑 뭐 스마트폰 아니면 패드 쓰는 분들은 패드의 데이터망이라도 다른 걸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게 한국은 약간 뭔가 이슈가 되면 그 이슈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강제적으로 지식을 주입받잖아요. 네네. 뭐 황우석의 그런 사건 때는 뭐 그 뭐죠? 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논문 조작 사건이. 네, 그런 어떤 기술,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술의 디테일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DNS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중화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런 상황 겪으면 그냥 뭐 세상과 끊어진 거지 뭐 잠깐 그러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서 근데 스스로를 이중화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되게 그게 급한 분들은 근데 마포 장애 때는 뭐 전쟁이 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일이 저 이번에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팀원분 중에 한 분이 혹시 전쟁 아닌가요?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이면은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런 상황이겠구나 그쵸, 그쵸.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전화는 되니까 이제 광양 집에 전화를 해서 혹시 전쟁이면 거기 있어라. 거기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전 가족들한테 전쟁 나면 Gmail 복구되길 기다리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전쟁이 혹시 나면 어디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을 가족들끼리 이미 해놓은 곳이 있대요. 그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 그것도 이중화를 해야죠. 거기 폭탄이 떨어졌으면 어떡해.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둠스데이의 시나리오를 네네네. 대비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위성전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 끝판왕인데? 댁이랑 저랑 이제 입맛셋 위성전화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제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배터리도 충전 체크해보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와. 유지비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1년에 한 300~400불 정도씩 드는 것 같아요. 기계 하나에.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통신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인공위성은 일단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스타링크 같은 거? 네. 스타링크도 소용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 당연히 소용이 있는 거겠지?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런 전쟁이나 재난이 났을 때 네. 배터리가 문제거든요. 전화 같은 경우에 사실 꺼놓을 수도 있고 워낙 전력 소비량이 적은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지국에 전기도 공급을 해야겠죠. 진짜 수신기에 EMB에다가 수신기에 전원도 공급해야 될 거고 뭐 채팅을 하든 뭔가 하려면 결국 컴퓨터든 뭔가 스마트 기기가 또 필요한데 그거에 따른 그 전력 사용량 컨트롤이 쉽지가 않죠. 위성 전화를 준비하자. 이게 약간 깊어지기 전에 엄청 쉬운 질문 하나만 던지고 갈게요. 북한이 이번 이런 거. 문제는 왜 발생한 건가요? 그래서 해와랑 이번 사건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해와 같은 경우에 사실 해와 같은 장애가 있을 때 다른 이중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그 국가에서 어디지? 잠시만요. 과기정통부랑 이제 통신사들이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KT망이 다운되면은 그 SK망으로 넘기고 뭐 LG망으로 넘기고 거기도 뭔가 네, 이런 협약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쉽게 말해서 에이지 하나가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에이지 쪽으로 분산이 되고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해와 국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로랑 광화문 쪽으로 돌려서 트래픽을 돌려가지고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다. 그래서 되게 그 전파되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KT 네트워크의 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서울이 메인이 되고요. 보통 이제 5G 네트워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거는 공개된 사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 다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KT 5G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성에서 뭐 엣지 클라우드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메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에 해와 구로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 엣지로는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국내에서 인터넷을 쓰면은 대부분의 해외망은 부산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사건의 개인적인 이제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라우팅 문제가 됐던 거는 라우팅 과정에서 왜 하필 또 부산이었고 왜 이런 장애가 났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부산에 해저 케이블이 있고 해외망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국내망이랑 해외망을 구성하는 라우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잘못된 작업을 해가지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DNS 문제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 건가요? 그 최초의 장애가 났을 때 이제 디도스가 있었다. 그리고 DNS에 디도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라우팅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뭐 블랙홀 라우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잘못된 라우트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 라우터로 퍼지면서 전체 장애가 된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인터넷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인터넷이 안 되면은 리프레시를 계속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 DNS 룩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DNS에 리퀘스트가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KT에서 만약에 라우팅이 이슈가 된 거를 처음에 못 봤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가 된 DNS 장애가 리퀘스트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라고 보고 디도스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게임 이거 서버 장애랑 비슷한 거네. 서버 네, 장애 났네. 리프레시를 누르니까 눌러서. 부하 더 커지고 그쵸. 장애는 안 고쳐지지 않고. KT가 초반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라고 발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네, 정황이 정황적인 건 있을 거라고 있었다. 봐요. 그리고 결국은 KT 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KT 망을 사용을 할 거고 네. 뭐 라우팅이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면은 최초에 라우팅 문제가 되어 있는 거 NOC에서 NOC라 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신사에서도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DNS가 막 리퀘스트가 올라오는 게 보였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문제인가 보다라고 아마 대응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었어요? 일단은 장애가 났을 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KT DNS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플레이어 DNS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사무실도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DNS가 먼저 내려오고 KT DNS를 사용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DNS가 1.1.1.1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둘 다 룩업은 잘 됐었어요. KT 것도 잘 됐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것도 잘 됐었고. 그 장애 상황에서 네. DNS 시작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했고 실제로도 그 인터넷 장애가 생겼는데도 줌이나 외국 서비스들은 되게 잘 작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서버가 있는 CDN을 사용하는 서비스라던가 국내 서비스들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DNS나 이런 이슈보다는 라우팅에 대한 이슈가 클 것 같다. 실제로도 부분적으로 DNS를 변경해서 해결되셨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 케이스도 이제 DNS를 해외에 있는 걸 사용을 했거나 그런 경우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해외 VPN 켜면 잘 되더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국내망 라우팅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행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오늘 뭐 정확한 거 발표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오늘 3시에 과기정통부에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1시 반쯤 됐는데 이제 이따가 1시간 반 뒤에 저도 되게 지금 기대하면서 뭐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거죠?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라든가. 북한의 증거? 아까 디도스로 왜 오인했는가? 사실 이게 물론 ISP 단에서 네트워크 장애이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를 저희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장애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저희가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일한 장애가 나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단을 했고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초창기에 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좀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현 때도 이렇게 발표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다시. 아현 때. 아현 때요? 아까 다르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현 때는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현 때는 발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그냥 명백하게 장애가 화제였으니까. 너무 화제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뭐 근 20년간 제일 큰 전국적인 그렇죠. 전국적이었으니까. 아니죠. 아니요? 또 있었나요? 그렇죠. 10여 년 전에 디도스로 전국망 마비된 적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잘 기억이 안 그땐 나요. KT뿐만 아니라 그땐 3사가 다 마비됐었어요. 그렇죠. 그거 빼고 그때 이후로 제일 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좀 어이가 없긴 했죠. 난 디도스로 이렇게 죽는다고? 되게 사실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도스였다면 정말 디도스였다면은 대한민국 인터넷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겨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도스를 맞고 대한민국이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되게 저희가 좀 리스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KT가 디도스라고 했을 때 키사와 과계정통부에서는 자기들이 확인했을 땐 디도스가 아니다라고 기사를 바로 선제로 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그 전국 네트워크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기관 자체가 이제 통신사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디도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긴급 대응이나 이런 서포트들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지도 떠 있고 전광판에 네. 이렇게 막 초록불, 빨간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면 되는 네네. 걸까요? 저도 그거 약간 생각하고 비슷한? 있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가 있는데 네. 빨강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장애가 그 빨간 번져가는. 불이 막 빠르게 전멸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대응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을 어쨌든 정부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디도스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상호로 원래 조율이 되면서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실제로도 뭐 서비스를 만약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서버가 공격을 당했거나 털려가지고 막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하면은 네. 키사나 이런 곳에 그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서버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스팸 메일을 보낸 것 같다. 확인을 해라.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제 기술, 과학 기술에 관련된 거를 다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디도스였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빨리 고지를 안 한 기관도 문제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금 말한 건 좀비 PC가 있다고 그걸 네. 알려준다는 거죠. 네. 약간 이게- 그 트래픽의 내용까지 까보는 건 아니죠? 그거는 타죠.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아, 그거 없죠. 아, 네, 이게- 그거는 암호화 통신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안 했으면은 뭐 당연히 볼 수 있고. 2009년 7월 7일 검색해 보니까 그때 이제 국내에서 난리가 났던 디도스 아, 공격이 이때 그거였는데 그때 전부 다 안 돼서 이때 그런 게 나왔을 거예요. 공유기에 그런 그 해킹할 백도어나 뭐 이런 거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뭐 설치하는 게 약간 의무화되는. 아. 근데 그래서 몇몇 제품을 그 패킷을 정부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산을 쓰면 정부가 볼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가 돌았어. 얘기가 돌고 아. 있고 뭐 그러기는 하죠. 맞아. 근데 제가 왜 그걸 기억 못하나 했더니 군대에 있었나? 2009년이면 아닌 것 같아. 아 모든 패킷이 검열될 시절에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네요. 네. 네. 아무튼 너무 큰 사건이긴 해서. 근데 저는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돼서 집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가서 TV가 나왔거든요. TV를 보는데 TV에서도 보도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바로 켰는데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 집만 문제인 건가 또? 그때 TV는 그 안테나 선이었어요. 공중파 아니, TV를 아니, 보신 아니, 거예요? 셋탑박스였어요. 아니 IPTV예요. IPTV였고 IPTV면은 KT가 아니었나요? KT예요, KT. 근데 왜 나오지? 몰라요. 저 요번에 광양집은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저는 텔레비전도. 나왔어요. 근데 전화도 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오지가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 이제 보통 LTE로 저희가 이제 LCD 보이스라고도 하고 네.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VoLTE라고 합니다. 그래서 LTE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목소리를 전송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실제 데이터를 쓰지만 전화용 데이터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가 나눠져서 구분이 돼요. LTE 기술에서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 신호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라우팅이 문제가 됐는데 뭐 전체 다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일부 지역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 원래 네트워크를 봐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번에 입사를 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마침 다른 지역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히스토리 이제 저도 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신호가 계속 가다가 두 번째로는 통화 중이 떴다가 세 번째 때는 전화기가 그냥 꺼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 통화가 안 됐고 실제로 기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걸렸던 기억이. 좀 무서운데? 왜요? 근데 저 귀신 것 들린 것 같아요. 아 귀신 들린 거라서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통화를 하긴 했었어요. 저는 아내가 집에 인터넷 안 된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스벅에서 저도 이상해가지고 뭐 어디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화 받고 지금 나도 안 돼서 들어가고 있다. 그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됐던 데도 있고 안 됐던 데도 있고 막 그런 좀 엉망진창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는 그 이번에 기사에서는 라우팅 뭐 명령어를 한 줄을 안 써가지고 또 제대로 입력을 안 해서 장애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이런 장애가 거의 전국적으로 났지만 또 일부 케이스들은 되고 일부 케이스들은 안 되는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그 보통 라우터들은 이제 라우터끼리 서로 라우팅 정보를 공유를 해요. 보통 이제 그렇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OSPF라던가 이제 기억이 안 나. 어차피 아무도 모르실 네, 거라. 아무도 몰라서 괜찮습니다.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이제 서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이걸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설정 하나가 이제 계속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비슷하게 미국 장애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뭔가 설정이 잘못되고 그 설정이 잘못 전파되면서 막 맞아요. 망 장애가 생기고 이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미국 장애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자주 겪을 것 같아요. 지역 통신망이라서 우리는 거의 기가 통신망이라서 KT나 뭐 SK도 그렇지만 네. 거의 기관 통신망이잖아요, 사실상. 네네. 근데 해외는 되게 작은 걸로는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실제로 뭐 외국에서 특히나 라우팅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라우팅 정보가 전파가 돼가지고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는 약간 서버로 보자면 개발 서버 같은 것들 환경을 구축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못하는 걸까요? 일단 네트워크 장비는 일단은 보통 서버 형태가 아니고 아예 그 물리적인 네. 프리미스 장비로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스위치 허브 뭐 이런 라우터 네. 건데 이제 물론 이제 ISP 레벨에서 쓰는 장비들은 코어 라우터, 엣지 라우터 이래가지고 되게 거대한 렉 하나 사이즈의 대형 라우터를 여러 개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애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장애가 됐다는 거를 봤을 때 백본 레벨에서 아마 설정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위 쪽이 아무리 세팅이 잘 돼 있어도 상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슈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네. 많죠. 그래서 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낙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보통 지역 통신사가 많은 나라들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데들은 막 통신사가 100개가 넘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심심하면은 한 번씩 라우팅이 잘못돼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의도치 않게 그거를 이제 라우팅을 널로 보내는 게 이제 블랙홀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블랙홀들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고 이로 인해서 보통 순단뿐만 아니라 이제 몇 시간씩 다운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라우팅 장비는 아니긴 하지만 AWS에서도 그 VPC별로 라우팅 탭을 다 잡아주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예전 회사에서, 그러니까 너구리랑 같은 회사 다닐 때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 라우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퍼블릭 대역 IP를 맞아. 내부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퍼블릭 IP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크게 문제되는 대역은 아니긴 했는데 그런 케이스에도 이제 그게 좀 블랙홀처럼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IP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10번 대역을 그렇게 내부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11번 대역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설정으로는 똑같은 IP니까 11번 대역도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잡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11번 대역이 실제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망이니까 사실은 0.0.0.0으로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내부망으로 잡아버리니까 절대로 이제 거기선 그 11번 대역에 접속할 수 없는 거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생각났어요. 역시 RFC를 잘 지켜야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대역 쓸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이거 막 VPC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승우님이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생각이 난다고 하시네요. 지진 같은 거 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전쟁 나면은 그런 통신망의 기간 시설들은 1차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보통 이제 선제 타격이 되는 시설들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KT나 이제 모든 통신사에 있는 망은 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전화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회수를 해서 군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것들이 있기 그럼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아도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위성 통신 근데 이제 전화가 곧 공격이 오겠죠. 그러면은 라디오를 켜야 되나? 어떻게 해요? 라디오를 틀어야 돼요? 그렇죠, 라디오죠. 근데 라디오가 없잖아. 라디오가 없잖아. 그래. 그럼 TV죠. TV도 없으면 TV도 셋탑박스가 인터넷 선으로 TV도 안 들어오는데 되는 거 요즘은 이제 동사무소 같은데 확성기로 근데 소리 나고 엥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없어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아니 광양 갔더니 실제로 그걸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뭘요? 이장님
뭐 이장 댁에서 알려드립니다. 확성기가 이장님 댁에 있는 인터넷이 거고. 안 됩니다. 그건 했다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했다는 거죠. 그냥 뭐 공지사항 마을 공지사항을 아니, 그걸로 뭐 공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줌 회의 하다 보면은 아파트로 그거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계속 그 하는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 공지사항을 하는 단지들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집에 담배 피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런 거 항상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무소 아니고 주민센터라고 하니까 주민센터라고 이야기. 그렇죠. 주민센터라고 해야 돼. 동사무소로 가면 이제 세대가 들어가는 거고. 세대 바뀌었을걸요? 주민 아세요? 행동 네, 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최신 버전은. 이렇게 이제 진짜 이름은 계속 바꾸는데 하는 일이 안 바뀌고 오히려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인지가 안 돼. 그 저 어제 이름 갔다 왔는데 가지고. 등본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전에 광진구에 있을 때 주민센터에서는 그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대형 확성기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쟁에 나거나 이랬을 때 그 긴급 뭐 통신 시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하는 거를 들어가지고 아마 그런 시설이 또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그 훈련소 같은 데 가서 처음 듣는 게 전쟁 나면 이제 망을 전화, 문자, 그다음에 물리적 우편물이랑 이메일 이렇게 네 가지 다 보낸다고 뭐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재난 문자가 하나 더. 그렇죠. 네, 재난 문자도 문자는 있고 아마, 하니까 뭐 어쨌든 방법은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것 같아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전 샵메일 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죠. 물리 우편 이제 안 보냅니다. 뭐 내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게 빠르게 이게 망장인지 아니 우리 회사 혹은 나만의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여러 통신사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통신사 장애가 나면은 사실 알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일정 시간이 그쵸. 지나면. 가장 그 라우터나 이제 스위치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핑 네. 모니터링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헬스 체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다른 통신사를 쓰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보는 거겠죠. 뭐 제가 KT인데 KT가 안 되면은 뭐 SK 인터넷을 쓰는 와이파이를 접속해 본다던가 핸드폰을 써본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인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많은 걸 잠깐 내려놓고 휴식을 해야죠. 그때 네. 마포 쪽에 안 됐을 때도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망을 쓰는 어떤 카페들이 있다. 거기 가면 인터넷 된다더라. 맞아요. 그런 얘기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때는 되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때는 거의 오후 반나절이 안 됐을 거라서 네. 그거는 되게 길었죠. 그럼 이제 KT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 근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KT만으로도 풍성하네요. 풍성. 예, 확실히 뭔가 그 분야를 잘하는 분이 오시면 그렇죠. 주제 하나로도 오래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뭐 이렇게 통신사들이 많은 나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자주 겪으면서 단련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가끔씩 겪는 게 나은 걸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 투표할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끊겼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고장 신고하고 다른 거 하시는 거죠. 자연과 하나 돼서. 저는 자주 작게 일어나는 게 이렇게 크게 한 방보다 언제나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 대피 훈련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러면 이제 지금 오히려 그거 나오잖아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안 뜨니까 KT 장애인지 알 방법이 없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없어져서. 아까 시아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코멘트에 그 전 국가적인 이제 카오스 몽키 그런 느낌이라고. 이게 어쩌면 아마존도 장애 났다고 하는데 아마존이 KT를 사주해서 우리 장애 테스트 좀 하시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마존도 워낙 카오스 몽키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은 내가 영국 리전에 제일 먼저 장애를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였거든요.
글로벌 서비스 한다는 게. 어. 그러니까 저희가 영국 서버 장애가 나오면 저는 바로 알람이 오는 거죠. 그걸 처음 알게 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었고 이번에도 느낀 게 KT 장애가 나도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구나. 우리 서비스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 일단 뭐 인터넷 되는 순간부터 들어가서 이제 그거부터 체크하고 문제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지사부터 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24시간 한 나라에서 24시간 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아직 뭐 트래픽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커버 정도 되는데 이제 사람 많아지면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리전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담이 커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일 때는 진짜 이렇게 나거든 장애가. 서울 리전 장애는 약간 요 KT 장애 나는 느낌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주기가 좀 더 짧긴 하지만. 근데 영국 있고 미국 있고 이러면은 돌아가면서 두 달에 한 번씩은 대형 장애들이 나요 분명히.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전 세계 나라가 120개가 넘으니까 한 달에 전부 다 서비스하면 매일 한 나라는 꼬박꼬박 장애가 나겠죠. 그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를 한 대를 쓰면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100대를 쓰면은 무조건 1년에 몇 대씩은 장애가 난다고? 그리고 나스 설정 만약에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드디스크를 같은 시기에 같은 제품으로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다 같이 죽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사야 됩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사든 분산을 시켜서 아니면 뭐 똑같은 시게이트여도 막 거기 레이블 다 다른 거 있잖아요. 웨스턴 디지털도 막 그 레이블 다른 거 그걸 나눠서 사든 뭐든 그렇죠. 이런 게 약간 실무자의 노하우 같은 느낌인 거죠. 서버도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클라우드 서버라도. 그렇죠. 근데 아까 약간 오진님은 집에서도 이중화를 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런 거는 왜 하시는 거죠? 인터넷이 끊기면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뭐 예고를 하고 끊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답답한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는 그럴 일은 없는데 뭐 DB를 만약에 덤프를 뜨고 있어요. 용량이 되게 커요. 100몇 기가를 덤프를 뜨고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떴는데 한 3시간째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그럼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예기치 않게 끊기니까 뭔가 외부와 소통할 방법도 없고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망만 이중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UPS를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PS를 쓰면서 몇 시간 정도? 발전소를 이중화 9시간 정도 백업이 되고 우와. 발전기는 사실 다른 이유로 갖고 있었는데 발전기까지 이제 쓰면은 좀비 아포칼립스인가요 그거? 오지를 찾아가야겠군요. 일단 좀비가 터지면. 그런 어떤 그 비상사태에 대한 약간 대비책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위성전화도 그렇고. 저는 장애가 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막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막상 해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장애가 났듯이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UPS가 한 번씩 일을 해요. 잠깐 1, 2분씩 순간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에어컨을 근처 건물에서 많이 쓰거나 이러면 전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그게 장비한테도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일정 수준은 낮아지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UPS 정도는 이제 뭐 홈서버를 만약에 쓴다면은 나스 정도만 써도 하나 정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놓는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이중화는 어떤 장애에 대한 대응이라고 치는데 아까 얼핏 들었을 때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 쓰시더라고요. 네네. 네. 텐지는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가나요? 저희 그거는 이제 다음 한 번 더 모시고 한 번 더 모시고 비밀로 To be continue. 네, 텐지 구성이랑 이제 또 그런 거는 한번 다음 얘기하시죠. 저도 홈랩 이야기를. 저도 그때 그 유니파이로 텐지를 구성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결론은 개인이 굳이 집에서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이 굳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 들어봐야죠. 아무튼 그건 다음에 재미로 남겨두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지금 애플도 엄청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달 못하는 동안에 지금 뭐 맥북 나오고 워치 나오고 또 뭐 나왔죠? 아이패드 미니 나오고.
온갖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이폰 13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랑 12도 사지 않으셨어요? 샀었죠. 아, 근데 맥스잖아요. 이게 너무 네. 후회하고 있어요. 아, 13 그래요? 미니를 샀어요 이번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내 거랑 똑같은 모델이라서 제 걸로 헷갈리네. 나눠서 시켰더니 계속 취소를 당해가지고 아, 이제 아내 계정으로 시켜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고서 좀 써보고 같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서비쿠라님도 맥북 프로 16인치를 또 맞아요. 사셨으니까. 그 얘기도 또 네. 해야 될 것 같고 오재님도 한 번 더 보시죠. 그죠. 좋습니다. 일단 이중화 얘기도 좀 더 듣고 싶고. 그렇죠. 지금 다 들어야 돼요. 사실 저는 아까 그 UPS 들으면서 홈 서버를 노트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네, 컨설팅 받아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FA 광택용 1000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 노트북이라서 네. 요거를 일단 광택 6000 이거 맞아 이것도 얘기하죠. 중요한 제품이죠. 오늘은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